만약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어제의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의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텅 비어버린 기억의 공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한순간의 사고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자는 마치 자신의 텅 빈 머릿속을 들여다보듯 멍하니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는 낯선 사람들의 슬픈 눈빛과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인의 애틋한 손길조차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죠. 그의 세상은 그가 눈을 뜬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누군가 깨끗하게 지워버린 백지와도 같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해리성 기억상실, 즉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억을 차단해버린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기억을 되찾길 바라며 과거의 흔적들을 필사적으로 눈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첩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쳐보는 것처럼 어색하기만 했죠. 사진 속 인물들과의 관계, 그때의 감정, 심지어 저 옷을 왜 입고 있었는지조차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다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설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책장에 꽂힌 책들, 서랍 속의 낡은 물건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모든 것과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잘못 던져진 배우처럼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조심스러운 배려는 오히려 그를 더욱 깊은 고립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나를 오직 나만 모른다는 사실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공포였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단절된 것만 같던 절망의 순간, 마침내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첫걸음이 조심스럽게 시작됩니다. 그의 텅 빈 기억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최첨단 뇌 스캔 장비들은 그의 머릿속을 샅샅이 훑으며 기억이 사라진 물리적인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제 남은 길은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무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었죠. 심리치료사는 그에게 과거를 억지로 떠올리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기억은 억압할수록 더 깊이 숨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며 무의식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의 내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맞게 된 낯선 꽃향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기도 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 한 구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기도 했죠. 이것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편들이었지만 동시에 굳게 닫혔던 기억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내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꿈의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온몸을 휘감는 섬뜩한 공포감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어떤 감정이 방어막을 뚫고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죠. 그가 잃어버린 기억은 단순히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해야 할 과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기억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기억이라는 텅 빈 지도 위에 좌표를 찍는 일은 첨단 의학과 심리학의 영역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뇌를 정밀하게 스캔한 데이터와 깊은 무의식을 탐사하는 심리 상담은 사라진 대륙을 찾는 고대의 항해사와도 같았죠. 뇌과학은 기억이 저장된 물리적인 경로를 추적했고, 심리치료사는 그가 잃어버린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건져 올리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힌 사실을 떠올리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아버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하고도 섬세한 작업이었죠. 치료 과정에서 남자는 아주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름 모를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낯선 멜로디 한 소절에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악몽은 선명한 공포감만을 남긴 채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기 일쑤였죠. 이런 단편적인 감각과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암호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유일한 희망의 실마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이야말로 굳게 봉인된 과거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입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자의 여정은 병원과 상담실을 넘어 그의 삶이 실제로 펼쳐졌던 공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죠. 그의 집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상자 하나가 바로 그 외부의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온 암호로 가득한 타임캡슐 같았죠.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날짜를 알 수 없는 낡은 일기,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것들을 만지작거렸지만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파동이 그의 내면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낯선 장소를 찾아갔을 때 그는 생전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지독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끔찍한 이질감이었죠. 공기의 냄새, 바람의 소리, 발밑에 닿는 흙의 감촉까지 그의 모든 감각이 봉인된 기억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조각들이 맞춰지며 드러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아니라 무언가 어둡고 뒤틀린, 마치 의도적으로 감춰진 듯한 불길한 풍경에 가까웠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들과 주변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증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진실의 윤곽은 점점 더 기괴한 형태로 변해갔죠. 남자는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혹은 뇌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봉인해야만 했던 어떤 끔찍한 진실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의 불안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고,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희망은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깊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는 게 더 행복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희미한 실루엣을 넘어 점점 더 뚜렷한 형체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진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 위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다른 길에 선 그에게 과거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첫 번째 실마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제한된 방법에 따라 오래된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다락방 구석에서 발견한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